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 통해서 이슈별로, 종목별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건희 대표, 손여로 팀장 두 분과 함께 인사이트 얻어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첫 거래일부터 지금 양대 지수 모두 기분 좋게 1%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반도체 섹터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상승하면서 코스피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이번 CES에서 5세대 HBM3 16단 제품 샘플을 공개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면서 지금 SK하이닉스가 7% 넘게 상승하면서 19만 원 선을 시원하게 돌파해줬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오늘 그래서 그런지 HBM 소부장 종목들도 동반해서 상승하고 있거든요. HBM의 이 상승 랠리 지난주부터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오랜만에 이제 바닥권을 탈출하는 신호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SK하이닉스가 이제 선두에서 지금 끌고 가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이 이제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HBM 쪽에 좀 집중되어 있죠. 지금 HBM3 12단까지는 이제 공급하고 있는 걸 아셨을 텐데 16단은 얼마 전에 공개를 했습니다. 작년 이제 하반기 공개를 했었는데 이것도 이제 그 개발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을 이번에 공개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이번 CES에 SK하이닉스가 이제 적극적으로 SK텔레콤과 같이 발표를 하겠다라는 부분도 이제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 기저에는 이제 젠스랑 그러니까 엔비디아 대표가 CEO가 기조 연설을 한다는 기대감, 그 다음에 블랙에 관련돼서 또 이제 지금 최근에 나온 뉴스 보면 발열 부분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더 고사양 HBM을 원한다. 이 말이 곧 그러면 결국엔 12단 가지고 안 되니까 16단 좀 달라 이런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HBM3 관련돼서 16단을 만들고 있는 전력 효율을 더 높여달라고 했던 부분들은 16단 만들고 있는 회사는 지금 SK하이닉스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독점적인 지위를 더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내 애널리스트들도 25년 2분기 올해 한 상반기까지는 증액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영업이익이. 그러면 지금 가이던스가 지금 오히려 꺾이고 있는 삼성전자에 비해서는 여전히 하이닉스는 실적이 견조하게 나올 거다. 이제 여기 매일경제에서 몇 번 나왔어도 말씀을 드렸지만 SK하이닉스가 실적이 풀어질 일은 거의 없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HBM이 디램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40% 정도로 추정하는데 오히려 이제 매출 단가가 높아지면 그것보다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건 추정치고 이게 뭐 45%가 될지 50%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4분기 실적도 생각보다 잘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HBM이 뭐 한동안은 공급 과잉이 될 거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악재가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이 다 사라지고 오히려 지금 아직도 부족한 상황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상황에서 또 HBM4 관련돼서 새로운 이제 그 고객처가 수요처가 더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도 여전히 호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 향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앞으로 뭐 테슬라 쪽이라든지 뭐 브로드컴 그 외에도 다른 이제 업체들도 끊임없이 요구를 할 텐데 엔비디아조차도 지금 에이직 반도체 시장을 진출하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HBM 사용처는 점점 당분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 이제 동반해서 반영이 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환율도 오름세가 좀 진정되면서 오히려 좀 주가는 좀 우상향하는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 중에 이제 그럼 사면 뭘 살까라고 했을 때 SK하이닉스가 가장 좀 좋을 수밖에 없겠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예. 네, SK하이닉스의 이런 독점적인 지위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다. 그리고 2025년 올해 2분기까지는 실적이 탄탄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SK하이닉스에 대한 긍정적인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SK하이닉스와 짝꿍 같은 존재죠. 삼성전자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내일 모레면 삼성전자의 4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됩니다. 증권가에서는 지금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일제히 줄하향했는데 주가에 이미 4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이란 우려가 반영이 된 것인지 주가는 오히려 오늘 3% 가깝게 상승하면서 한 5만 5천 원 후반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추가 질문 드릴게요.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삼성전자의 흐름은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삼성전자 뭐 실적 발표는 이미 안 좋을 걸 다 예측했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삼성전자 거의 바닥 잡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이제 거의 반영될 악재는 다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실적이 발표된다라고 일시적으로 조금 밀릴 가능성은 있겠지만 제가 볼 때 한 1% 내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 추정치는 이제 8조 5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나쁘게 보는 쪽은 7조 중반도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한 10조 이상 할 걸로 생각했던 가이던스가 한 2조 이상 후퇴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미 뭐 주가는 반영돼 있고요. 또 하나가 지금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도 지금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가 부분에서의 매수세는 계속 이어진다라는 부분이 여전히 이제 삼성전자를 사기에는 부담이 없는 자리로 보시면 되죠. 빠져봐야 52,000원이지 않겠냐라고 지금 다들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관련해서 이제 하루에 거의 이제 한 100만 주 내외에 자사주 매입이 꾸준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매입만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소각될 거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도 여전히 지금 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저는 좀 빠진 후에 뭐 음봉이 나오든 아니면 바로 양봉이 나오든 오히려 반등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반등 랠리를 앞으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부 AI 소프트웨어 종목들도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해 AI 서비스 출시를 위한 데이터 센터 건설에 8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17조 3,5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AI 관련 종목들로도 훈풍이 불고 있는데요. 손여로 팀장님, AI에 이어서 이제 뭐 AGI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던데 기회를 찾는다면 AI 소프트웨어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는 게 좋을까요? 네, 저는 우선 솔트룩스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우리 앵커님께서 MS 관련 뉴스를 주셨기 때문에 MS와 관련이 있는 종목들을 봐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MS뿐만 아니라 국내 AI 소프트웨어 기업들과 관련이 있는 종목들도 좀 유심히 보신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오늘 챗 GPT 관련 종목들을 검색을 해보니까 확실하게 이미 잘하고 있는 종목들보다는 실적의 성장성 있는 종목들 위주로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이고 확실히 개장 초반보다 이제 점심시간이 되면서 수급동이 개선되는 모습들입니다. 이제 증시를 보더라도 지금 코스피랑 코스닥의 성장 섹터에 먼저 외국인과 기관 순매도세가 나왔다가 다시 한번 저가 매수를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인데 확실하게 관련성 있는 종목들 위주로 관심이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MS 했을 때 AI 소프트웨어 관련 대장급 종목이다 했을 때는 이스트 소프트를 들 수가 있죠. MS가 노골적으로 이스트 소프트와 협업 뉴스를 내놨기 때문에 매매를 잘하신 분들께는 좀 이스트 소프트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 역시도 이스트 소프트를 탑픽으로 권해드리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이스트 소프트가 오늘 단기적인 차익시연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MS와 관련성 있는 종목들에서는 이스트 소프트를 제외하고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실적이 개선되면서도 기술적 위치나 수급이 가장 괜찮은 종목은 솔트룩스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 중에서 특징은 신규 상장한 지가 2년이 안 됐고 매출액은 증가를 하고 있지만 영업이익 적자에 좀 지속을 유지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잘 살펴보시면 작년 하반기부터 분기 실적 흑자로 전환된 기업들이 있어요. 뭐 셀바스 A라든가 뭐 플리토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증권계통에서 주목을 하고 있고 분기 실적으로 흑자 전환이 가장 크게 전환된 기업이 솔트룩스다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형 AI 및 솔루션 제공 기업이고 이제 거대 언어 모델인 뭐 루시아온이 개발 및 판매를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글로벌 전방 기업이라든가 국내 뭐 정부 협업 이런 식으로 정부 협업을 하고 있고 분기 실적 봤을 때 흑자 전환을 가장 크게 한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고 AI 기본법이 12월 말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으로 정부 차원의 자금 지원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DB금융투자에서는 이 업무 환경 효율을 통해서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실적 가시화가 될 거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탑픽으로 권하고 있는 종목이 솔트룩스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술적 위치를 보더라도 21선 지지하는 모습이고 오늘 수급 동향이 가장 먼저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하셔가지고 안전하게 수익낼 수 있는 AI 소프트웨어 기업은 솔트룩스로 판단된다. 그렇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소프트웨어 내에서 특징주로 일단 이스트 소프트와 솔트룩스를 꼽아주셨습니다.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로 저희가 CES를 앞두고 관련 섹터들에 대한 투자 전략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봇주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새 첫 거래일에 상한가로 급등한 이후 계속해서 우상향 기조를 이어가면서 오늘 역사적인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오전 9시 30분경에 24만 5,500원, 52주 신고가, 역사적인 신고가를 찍고 현재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한 1%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건희 대표님, 그래도 로봇주들 지금 낙수 효과를 기대하면서 지금이라도 좀 봐야 되나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로봇주들은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 그리고 후속주로 보면 좋을 로봇 기업도 함께 소개해 주시죠.
일단 전반적으로 이슈를 요즘에 좀 빨리 소화하는 게 시장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 좀 급히 올라오면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빨리 나오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요. 또 올라가는 것도 좀 급하게 올라가죠. 그래서 쏠림 현상도 좀 심한데 이번에 이제 로봇주가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 이제 소식 이후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나머지 종목들도 이제 올라왔고요. 오늘도 이제 주말 사이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지금 협동 로봇을 미국 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다라는 이제 그 대표이사 인터뷰 기사 하나 때문에 또 오늘 또 한 15% 이상 올랐었죠. 하지만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윗꼬리를 좀 크게 달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로봇주들은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바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조금 이번에 CS 이슈가 지나고 나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슈는 여전히 살아있지만 단기에 너무 급등했던 부분들에 대한 부담 여전히 좀 남아있어서 보유자분들은 매도 타이밍을 이제 좀 잡을 필요가 있고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좀 보시다가 사셔야 되는데 그나마 좀 대안주를 찾는다라고 하면 지금 큐렉소 같은 의료용 로봇 관련 종목들은 바닥에서 좀 들긴 했지만 여전히 주가가 바닥권에 있고요. 근데 생각보다 실적도 잘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오히려 좀 많이 빠져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큐렉소 같은 종목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로봇주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일부 조금씩 수익을 좀 실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신규 접근 관점에서는 CS가 폐막한 이후에 한번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한번 신규 접근해 보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바닥권에 있는 실적도 뒷받침되는 의료용 로봇 기업 큐렉소를 특징주로 꼽아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대표님이 급하게 오르고 급하게 내리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장에서 지금 급하게 오르는 섹터 중 하나죠. 양자 컴퓨터 쪽 투자 전략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상한가에 거래되고 있고 뭐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이 무차별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섹터 중 하나인데요. 손현호 팀장님, 보유자분들은 언제쯤 매도하는 게 좋을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신규로 접근한다면 양자 컴퓨터도 그럼 CS 이후에 접근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답부터 드리면은 고점을 맞출 수 없다라고 한다면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나눠서 분할 매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로봇 같은 경우는 오늘 오전장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 매수세가 확인이 됐었는데 점심시간 이후로 순 매도로 전환이 됐어요. 그 다음에 로봇 관련 종목들은 윗꼬리가 달려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접근이 좀 유효해 보입니다. 양자모 같은 경우는 지금 상한가 간 종목들도 있고 상한가를 간 종목들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어요. 굉장히 의아한 상황입니다. 이 양자암호 관련 종목에 대해서 성장성을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양자암호라는 것이 지금 당장 어떤 실적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수준 아닌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현재 기술 개발 단계에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암호화폐 관련 종목들의 공략 타이밍이 이제 공략 타점이 양자암호로 나왔기 때문에 양자암호 관련 이제 비트코인 암호화폐 관련 종목들이 좀 약세를 보이면서 양자암호 관련 종목들이 득세를 하는 모습들.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이 서로 싸우고 있는데 한쪽이 원사이드하게 이기는 것이 아니고 특허 개수를 보다 보니까 중국이 근소하게 미국보다 특허가 많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에 강하게 밀리지 않을 것 같다. 이런 투자 인사이트가 있고요. 그 다음 AI 기본법에 의해서 양자암호 같은 경우도 과학기술통신부에서 국내 양자암호, 뭐 제약바이오 이쪽에다가 6.2조 원가량을 투자하겠다고 하니까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업황을 봤을 때 실적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매매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수급도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투자 원칙으로 뭐 시가총액이 1,500억 이상이라든가 아니면 흑자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딱 뗐을 때는 매매 권해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뭐 아이윈 플러스나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ICDK, 뭐 우리로, 뭐 아톤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실적이 균일하지 않으면서 지금 거의 바닥 대비해서 70에서 80% 올라왔는데 시가총액이 아직 1,500억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제가 이 경제 방송에서 권해드리기 좀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굳이 공략을 해보겠다고 한다면 저는 뭐 라온 시큐리티나 뭐 드림 시큐리티 아니면 솔리드 이런 통신 장비 쪽 그다음에 KT나 SK텔레콤 이런 쪽이 좀 배당까지 가져가면서 안전한 수익 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매매를 단기적인 변동성을 너무 선호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좀 후에 권장해드린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안전할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규로 접근한다면 통신 관련주에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통신주도 지난 하반기부터 외국인의 매수가 확인되고 있는 섹터 중 하나인데요. 통신주들까지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쪽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항상 CS를 앞두고 자율주행이 또 주인공의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양자나 로봇에 밀리다 보니까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오늘도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 장 초반에는 강세를 보였다가 지금은 윗꼬리를 달았는데요. 오히려 역발상적으로 지금 눌림목 구간에서 좀 담아보는 전략은 어떨까요? 오히려 CS 이후에 자율주행이 또 한번 핫하게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자율주행 관련돼서는 이제 CES에서 또 얘기가 나올지 안 나올지 나오더라도 나오겠지만 그것도 이렇게 엄청나게 핫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이미 이제 테슬라가 핫한 걸 다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그 이상이 나올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거보다는 이제 어디에 집중하셔야 되냐면 이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지금 규제 완화 위원회에 이제 수장을 맡게 된 일론 머스크가 얼마나 이것들을 이제 규제 완화를 시킬 수 있느냐, 정부 효율화를 시킬 수 있느냐, 효율화 본부장으로 갔죠. 거기에서 이제 규제를 어떻게 완화할 거냐. 그 부분에 집중하셔야 되고요. 그 정책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기대감이 계속 있고 발표되는 시점이 아마 단기 고점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좀 빠질 때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은 좀 담아놓으시는 게 오히려 그게 더 낫다. 대표적으로 SOS 랩이라든지 퓨런티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그 정책 이슈가 나오는 이제 1월 말이겠죠. 그 전까지 한번 좀 잘 모아놓으셨다가 한번 시세를 줄 때 좀 팔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덧붙여서 양자도 좀 말씀드리면 양자 지금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관련주 사실 없는데 다 엮어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서 올리는 종목들인데 네. 이제 CS 끝나면 바로 빠질 것 같으니까 너무 지금 열 올리고 지금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미국의 아이온큐가 급등해서 관련해서 지금 오늘 또 급등하는 거니까 미국 따라서 그냥 테마성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건희 대표님도 양자 암호화 관련해서 보수적인 투자 전략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투자 포인트로는 CS보다는 오히려 트럼프 취임 이후 일론 머스크의 자율주행 규제 완화 이 정책에 포인트를 두고 잘 집중해서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관련주로 SOS랩과 퓨런티어 자율주행 관련 특징주로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중국 경기 부양 관련 섹터로 저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중국의 경제 회복을 위해서 연초부터 지준율을 추가로 인하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중국 소비 관련 섹터들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장품, 게임, 엔터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팀장님, 해당 섹터 가운데에서 중국의 경기 부양 수혜를 가장 강하게 받을 수 있는 섹터는 어딜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화장품 보고 있습니다. 화장품이랑 게임이랑 엔터 순으로 좀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 섹터를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린다면 화장품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발 수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발 수혜가 있었다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출하는 것도 이제 수입을 받는 입장에서도 너네 제품이 너무 좋으니까 몇 년치를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보다는 사이클이 좀 짧잖아요. 조선이랑 전력설비 같은 경우는 한 부품을 받기까지 몇 개월의 생산 기간이 필요하고 이 물량을 받기 위해서는 몇 년간의 물량이 필요하지만 화장품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제품 하나하나의 제품 수입을 하기 때문에 어떤 실적, 수출 동향 같은 경우도 좀 등락을 보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국에서 경기 부양을 하겠다고 했을 때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줬었는데 이제 중국 경기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작년 3월부터 줄기차게 경기 부양 정책을 펼쳤지만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 경제 평론가분들의 눈높이에 맞게 좀 반응이 못하다 보니까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탄력이 좀 적은 모습입니다. 고점 대비했을 때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가장 낙폭을 좀 많이 기록한 상황이고 게임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저는 크래프톤이나 시프트업 정도만 실적을 보고 있고 나머지 관련 종목들은 암호화폐라든가 이런 식으로 단기적인 모멘텀 상승했다가 단기 차익이 많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엔터 같은 경우는 실적이 가장 안전하지만 변동성이 크지 않고 과거에 이제 JYP 엔터가 3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단기 상승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위치와 수급 도형을 봤을 때는 화장품이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매매에 정말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좀 게임 쪽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난 손절을 정말 못하는데 좀 분할 매수했을 때 수익 날 수 있는 섹터가 없을까요? 라고 하시는 분은 엔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수급 동향이나 기술적 위치나 이런 일간 변동성은 화장품이 제일 크니까 화장품, 게임, 엔터 순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 게임 엔터 이 부분 꼭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그리고 그동안 정말 오랜 시간 소외받았던 삼성전기 오늘 미래에셋증권에서 중국 내수 살리기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한번 내놨습니다. 목표가 20만 원을 내놓으면서 1분기부터 중국 내수 시장의 스마트폰 판매량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이건희 대표님. 삼성전기가 중화권 매출 비중이 높았던 만큼 이번 정책에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 삼성전기, MLCC 시장의 앞으로의 전망과 함께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실게요. 일단 MLCC는 이제 한마디로 이제 그 보고서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휴대폰이랑 가전기기 잘 팔려야 되고요. 이제 전기차 많이 팔리면 MLCC가 많이 들어가는 쪽에서 특히 이제 수익이 나는데 자동차 전장용도 그렇고 그다음에 휴대폰도 그렇고 태블릿도 그렇고 노트북도 그렇고 다 들어갑니다. 이제 IT에 어떻게 보면 쌀이라고 할 수 있는 MLCC인데 아직 가격은 안 좋습니다. 그만큼 이제 좋아질 거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시켜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사실 리포트는 미리 써놓은 거고 오늘 이게 올라간 이유는 로봇 때문에 올라갔다고 보시는 게 맞죠. 그러니까 로봇 관련돼서 오늘 LG 이노텍도 같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카메라 모듈 관련돼서 올라오는 건데 로봇 카메라 모듈 관련돼서 개발을 하겠다 삼성전기가. 지금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한 이후에 그러면 로봇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카메라도 필요하고 라이다도 필요할 텐데 거기에 이제 삼성전기가 이제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걸 하겠다라고 지금 개발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그 리포트는 그 리포트가 나온과 동시에 이게 또 같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 좀 오해를 할 수도 있다. 근데 그 이슈로 올라간 건 아닌 것 같고 MLCC로 올라가긴 좀 무거운 종목이고 MLCC가 주업이긴 하지만 모멘텀은 사실 아직은 좀 실적이 확 돌아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어렵다라고 봤을 때는 오늘은 로봇 관련돼서 올라왔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걸 반증하는 게 LG 이노텍의 상승까지 같이 보시면 이럴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SOS랩 아까 이제 자율주행 관련돼서 말씀드렸는데 로봇 관련돼서 라이다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쪽도 좀 같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는 개별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들 진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단 키트 관련 종목들이 시세를 더하고 있습니다. 랩지노믹스는 현재 상한가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수젠텍, 진매트릭스, 엑세스바이오 다 20% 넘게 지금 급등하면서 또 시세가 붙고 있습니다. 정말 시장이 순환매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손여로 팀장님, 지금 뭐 중국에서 호흡기 감염병 환자 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고 최근 주변에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독감 환자들이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진단키트주들은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안타깝게도 좀 매매 관점으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전 코로나19 이후로도 어떤 팬데믹이라든가 이런 호흡기 질병의 증가로 인해서 실적 개선이 기대되지 않을까라는 투자 인사이트 한 3번 정도 마음속에 품어봤었는데 안타깝게도 3번 이후로도 좀 실적 향상으로 반응되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중국이라든가 뭐 미국이라든가 앵커님 말씀대로 지금 주변만 찾아보더라도 이제 코를 훌쩍거리면서 목이 쉬었고 뭐 내과에 가서도 막 2시간 동안 대기해가지고 맞아요. 진료를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이제 건강 지키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오늘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바닥에서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인데 실적 반영 여부는 미지수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에서 3번에 제가 인사이트 봤을 때 그다음에 수급종을 봤을 때도 외국인과 기관보다는 개인 투자분들 위주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 관점을 보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흑자 기업이 많이 없습니다. 뭐 SD 바이오센서 정도 이제 시젠, 랩지노믹스, SD 바이오센서 요 정도 좀 흑자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유보율이 높은 기업은 엑세스 바이오인데 지금 우리가 알만한 종목들 시세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매매에 좀 단기적 변동성 선호하시는 분들 위주로 매매 관점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의 시세는 일단 단기적인 테마로만 한번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스페이스X가 개발 중인 우주선 스타쉽의 7번째 시험 비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오늘 일부 우주항공 종목들로도 수급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트레이딩 관점에서 우주항공주들은 어떻게 보세요? 뭐 트레이딩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관련돼서 직접 관련된 종목들은 거의 없고 우리나라에는 이제 간접적으로 소재 납품하는 회사로 알려진 게 이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뭐 HVM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은 뭐 파이버 프로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다른 이슈 때문에 올라오는 것 같고 루미르 같은 종목들은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뭐 좀 가볍게 움직이는데 저는 종목을 본다라고 하면 HVM 정도 소재 관련돼서 납품될 가능성이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도
워낙 이제 주가가 좀 무겁긴 하지만 이 종목들도 결국에는 뭐 보잉부터 시작해서 여러 회사에 기존적으로 실적을 내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플러스 알파로 이제 스페이스X와 예전에 거래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좀 엮여 있다라고 봤을 때는 한 2종목 정도만 눈에 들어오고 나머지 종목들은 그냥 같이 좀 덩달아 움직인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주항공 관련주 내에서는 HVM과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특징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다양한 이슈별로 종목별로 두 분과 함께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오늘은 이건희 대표와 손유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지금도 여전히 양대 지수 모두 1%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매일경제TV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저희는 내일 오후 12시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